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남 창원에 사시는 이순자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어머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유산을 포기하겠다고 나서더니 알고 보니 그 뒤에 숨은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3세 홀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갈등.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순자 어머님은 4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 민수는 창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어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청소 일까지 했죠. 아들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나중에 노후에 패 끼치지 않으려고 평생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 결과 창원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개, 그리고 적금이 5억 원 정도 모였어요. 총 재산이 15억 정도 되는 셈이죠. 큰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고 둘째 민수는 어머니 곁에서 식당을 하며 종종 안부를 물었습니다. 올해 초 이 어머님은 두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산 분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리 말해둔다. 재산은 너희 둘이 반반 나눠 가져라. 큰아들 민호는 기뻐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그런데 둘째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는 유산 안 받을게요. 뭐라고? 형한테 다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 어머님은 의외였어요. 민수가 효자이긴 했지만 식당 운영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유산을 포기한다니. 민수야, 무슨 소리야? 이건 네 몫이야. 정말 괜찮아요, 엄마. 저는 형보다 덜 노력했으니까요. 민수는 계속 유산 포기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공증까지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큰아들 민호의 행동이었습니다. 둘째가 유산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검진 받으셨어요? 요양원도 미리 알아봐 둘까요? 좋은 곳 있으면 예약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관리가 힘드시죠? 부동산을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임대료 받는 것도 복잡하실 텐데 제 통장으로 받아서 용돈 드릴게요. 이 어머님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민호야, 내가 아직 관리할 수 있어. 어머니께서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수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는데 민수 와이프 영미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 시아버지가 유산 포기 각서까지 써줬어. 이제 시아주버니가 다 가져가겠지? 그럼 우리는 얼마나 받기로 했다고? 이 어머님은 깜짝 놀라 영미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영미야, 방금 전화는 뭐였어? 아, 어머님. 그게. 영미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지만 계속 추궁하자 결국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큰형님이 민수에게 돈을 주기로 했어요. 뭐, 유산 포기하면 5억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어머님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절세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명의로 두면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이 어머님은 급히
큰아들 민호를 불러 따졌습니다. 민호야, 네가 민수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며? 어머니가 어떻게,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무슨 꿍꿍이야? 민호는 처음엔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뭐가 날 위해서야? 상속세 때문이에요. 15억을 그냥 상속받으면 세금만 5억이 넘어요. 미리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꿔두면 절세할 수 있거든요. 민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둘째를 5억에 매수해서 유산 포기 각서를 받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미리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겨놓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 나는 거지로 살라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매달 용돈 드릴 거고 필요한 건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이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니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형이 저에게 5억 준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 10년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편이 되면. 게다가 민호는 동생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때 네가 부담해야 한다. 내가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어머니 병원비나 요양비는 우리가 반반 내자. 결국 민호는 15억 재산을 혼자 가져가면서도 어머니 부양비는 동생과 반반 내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민수는 형의 말을 믿고 유산 포기 각서까지 썼지만 나중에 5억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어머님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없나요? 어려워요. 단, 사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님, 그런데 아드님이 말씀하신 절세 방법은 잘못됐어요. 어떻게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지금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변호사의 계산에 따르면 민호가 말한 절세는 거짓이었어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상속받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럼 우리 큰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적어도 세금 관련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님은 두 아들을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민호야, 변호사한테 확인해보니 내 말이 거짓말이더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절세는 무슨 절세야? 지금 증여하는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며? 민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하지만 어머님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네가 내 재산 가로채려는 거잖아. 그때 민수도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형, 5억 언제 주실 건가요? 10년 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형편이 되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수야, 그건 형은 15억을 다 가져가면서 엄마 부양비는 저와 반반 내자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가족회의는 큰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며 화를 냈고 민수는 형한테 속았다며 유산 포기를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증받은 유산 포기 각서 때문에 법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지금도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심지어 동생이 마음을 바꾼 건 돈 때문이라며 민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유산 포기 각서, 무효화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 중이지만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어머님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들입니다.
민호가 어머니 몰래 이미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해서 매물 시세를 알아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 혹시 매매 생각 있으세요? 라고 중개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죠. 또한 민호가 은행에서 어머니 적금 해지 방법을 문의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이 어머님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큰아들이 벌써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님은 편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절세한다며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 했고 둘째는 우억에 속아서 유산을 포기했어요. 큰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동생한테만 돈을 주고 저한테는 숨겼을까요? 지금 와서 보니 큰아들이 제 재산을 혼자 가져가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아요.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적금 해지 방법도 문의하고 둘째도 마음이 약해서 형 말에 속았지만 지금은 법적 다툼까지 벌이려고 해요.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맞나요? 유산 포기 각서를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이런 아들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순자 어머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